부동산 중개사고 피해 보상과 대응 방법.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공인중개사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이다. 더불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릴 의무가 있다. 의무를 저버리고 고의나 과실로 인해 정보를 누락했다면 이는 엄연히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위배한 것이기에 피해를 보상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게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보조원이 사고를 낸 경우라도 현행법에는 그를 고용한 자의 행위로 본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고 준비하여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해 의뢰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렇게 진행한다. 우선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아내려고 할 것이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무조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중개사고는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마땅히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만큼 불법행위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등 권리가 변동된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진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계약 전 금융기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경우에도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일반 민사소송이 평균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에 비해 매우 짧게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사고 공제금 지급 청구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외에 진행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공제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 보증을 해야 한다. 업무 보증은 공제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이때 공제사업자도 연대 책임을 진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여기서 말하는 공제가입은 일종의 중개사고를 대비하는 업무보증보험으로 개인 공인중개사는 최소 2억 원 이상, 법인이라면 최소 4억 원 이상으로 가입되어 있다.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해 중개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공제금을 요구를 진행하여 자신이 받은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다. 하지만 공제증서는 공제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중개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많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특히 공제금 지급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보다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기간이 짧다. 이처럼 부동산 중개사고의 경우 위와 같은 지식을 알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누구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